JUnit까지 테스트해서 진행을 해놨고요. 저희 3번에 보시면 이게 JUnit 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어제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빈으로 안 잡아 문제가 생겼지만 쉽게 해결했어요. 자, 오늘은 요거를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화면에서 버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리스트 뿌리는 거 작업을 해볼 거고요. 물론 크루드는 또 따로 해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필터까지만이라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홈.2가 실행되는 애가 뭐 매핑을 저희가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홈.2에 들어가시면 홈JSP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덱싱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화면이 인덱싱이에요. 자, 요번에는 저희가 여기다가 필드셋을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레전드로 좀 잡아주시고, 자, 여기에다는 그 게시글 크루드 마바티스 CRUD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간단한 거, 왜냐면 다 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 만드실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안 나갈 겁니다. 자, 앵커 태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게시글 전체 보기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으로는 href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select board .2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죠. 자, 컨트롤러는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죠. 왜냐면 컨트롤러가 또 꼬이면 재미가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요거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 com.in.edu에다가 저희 컨트롤러 다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골뱅이 컨트롤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 누르자마자 여기 S가 붙으면서 빈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로고 처리할 거니까 SLF4J 해주시면 되고, 로고 처리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그 다음에 I 보드 서비스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서비스가 다오를 실행시키고 다오가 마바티를 실행시키는 아주 MVC 어노테이션 드리븐이 동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이고, 자, 그 다음에 셀렉트 보드라고 하나 해주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골뱅이 저희는 겐 요청이니까 겐 매핑으로 해주시면 되고, 밸류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뒤에 사실은 특성들이 몇 개가 더 있거든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파람이라든지 프로듀스, 다른 건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프로듀스라든지 저런 것들은 좀 아셔야 되겠죠. 나중에 파일 업로드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됐고요. 저희는 받아오는 값은 없고요. 그러니까 넘겨주는 값만 있으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UI 모델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모델. 모델&드 뷰라는 객체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info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웰컴, 오늘은 웰컴이 땡기는 날 웰컴, 그 다음에 보드 컨트롤러, 그 다음에 select.2, 그 다음에 get 요청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저희 이제 서비스 실행시키면 되겠죠. 서비스 그 다음에 select 보드 해주시면 되고, 자, 리스트에 DTO로 담았으니까 리스트에 그 다음에 보드 DTO, 그 다음에 리스츠라는 이름으로 리스츠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에다가 담고 add attribute, 어제 수업 중에 기억나시죠? 모델과 HTTP 서블렛 리스캐스트는 달라요. 자, 그래서 리스츠라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내려가셔서 리턴 하신 다음에 화면은 보드 리스트라고 하는 JSP를 한번 호출해 보죠. 자, 그래서 연결하는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맵도 있고 DTO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까지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보드 리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뷰스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JSP, 보드 리스트.jsp. 자, 그 다음에 게시글 상세래. 전체 리스트 요거랑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입력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end가 아니죠. end amp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amp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뿌려줄 거니까 그냥 뿌리세요. 달러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인 리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h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는 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서버를 리스타트 해주시고 요청해 주셔야 돼요. 자, 로드가 완료가 되면 뭐 어제 테스트 했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리플래시 누르시고, 그럼 마지막에 생긴 여기 게시글 전체 보기를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신이 나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됐죠? 자, 입력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셀렉트는 됐고, 어제 입력의 형태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DTO랑 그 다음에 맵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레전드라고 하고요. 하나씩 하는 거는 좀 보여드렸으니까, 감 넘겨야 되니까 폼으로, 레전드부터 해야 되는구나. 레전드 해주시고, 레전드 해주시고, 여기에는 DTO,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DTO VO가 계속 만들어져 있진 않는데, 그래도 설계 때 잘 만들기도 하죠. DTO 방식으로, 로그인 DTO V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폼이고, 그 다음에 액션은 그 다음에 점슬러시 인설트 보드 점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메소드 나중에 되시면 저렇게도 잘 안 하죠. 사실은 레스트를 만들 때는 저렇게는 만들진 않아요. 자, 포스트라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풋은 4개인가? 3개 됐죠? 하나, 그 다음에 타입은 다 텍스트로 만들면 될 것 같고, 3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하나는 서브밋 타입이니까 서브밋으로 좀 만들어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글자는 밸류로 하시고, DTO 전송이라고만 하나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이걸 작성을 하려면 DTO를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DTO에 센터에 매핑돼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4개가 맞죠? 요거랑 요거 만들면 되니까. 자, 그래서 네임은 써주시면 되고요. 셋 네임으로 출할 거니까 id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임으로 주주해주시고, 얘는 컨텐트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임을 해주시고, 얘는 타이틀 빼먹었네요. 이거 상관없어요. 타이틀, 그 다음에 얘는 네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트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전송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PR도 하나씩 찍어주셔서 대충 그냥 보실 수만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도 미리 넣어놓죠. 뭐 밸류 금요일이다, 그 다음에 밸류도 넣어주시고, 금요일 다음은 토요일이다, 그 다음에 컨텐츠 밸류, 주말에는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대충 넣어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파라미터 받는 거는 아주 쉽죠. 리플래시 이렇게 나왔고요. 플레이스홀더 아니에요? 그냥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설트로 했으니까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얘는 뒤에다가 DTO라고 하나 적어줄까요? 맵도 좀 보여드리고 파람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인설트 DTO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복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드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내려가신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스트링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설트 보드 DTO라고 인설트 보드 DTO라고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리턴은 널 하나 해주시고, 골뱅이 포스트 매핑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밸류고, 그 다음에 투커테이션 해주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할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내는 데는 DTO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드 DTO, 그 다음에 DTO 해주시면 되겠죠. 가끔 인터넷에 있으시거나 좀 코드를 명확하게 치기 위해서 골뱅이 그 리퀘스트 파라를 저기다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DTO 자체는 그냥 DTO로 봤기 때문에 굳이 뭐 바인딩에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만 해주면 되니까 서비스에서 요번에는 로그를 좀 찍고 설명만 여기다가 좀 적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얘는 웰컴 보드 컨트롤러이고요. 그 다음에 DTO를 통해서 전달받은 네, 값을 네, 셋업을 통해서 대체로 만들어 준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값 하나 전달받은 거 찍어주면 되겠죠. 먼저 값이 전달받은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코드를 치는 건 크게 권장하지 않아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 되었으면 저희가 화면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전송이라고 눌러주시면 insert DTO 저걸 잘못했구나. 내가 저장을 안 눌렀어요. 얘를 insert DTO 하신 다음에 얘를 저장을 안 눌렀어. 자, 되셨고요. 저장도 안 했고 리플래시도 안 했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전송 눌러주시면 이거는 뭐 화면이니까 화면 안 했으니까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시면 저희가 전달받은 객체 여기에서 ID 금요일, 타이틀 금요일, 그 다음에 컨텐츠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다 라고 해서 DTO에 자동으로 세터에 매핑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출력이래.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비스에서 그냥 실행만 시켜주면 됩니다. 서비스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설트 보드 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성공한 로우의 개수를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int n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1이라면 그러니까 뭐 0이 아니면이겠죠. 그러니까 return 하신 다음에 그냥 화면을 부를 건 아니고요. 다시 셀렉트를 불러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배웠던 redirect 콜론 하신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select board 점 true 쳐주면 얘가 얘로 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닐 때는 에러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넘겨주면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에러 페이지 만들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리턴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뒤로 가셨다가 리플래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전송 눌러주시고 여기 마지막에 어디 갔냐? 뭐가 하나 추가됐어. 금요일 찾아라. 여기 있죠? 금요일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코드가 되게 간편해지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바티스에서 저희 XML을 보시면요. XML에서 보시면 여기죠? 매퍼 파일에서 보시면 매퍼 파일에 전달되는 애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파라미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줬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 타입을 안 써도 되잖아. 자동으로 매핑이 되니까 이름만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ID, 타이틀, 컨텐트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좀 지워보시고 이렇게 지워보시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얘도 로딩은 자동으로 됩니다. 왜냐면 환경들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리스트가 아니죠? 저희 홈 어디 갔냐? 내 홈은 있구나. 여기 들어가셔서 필드셋을 하나 더 만들고요. 똑같이 복사하세요. 필드셋을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만 맵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요. 맵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값 하나 만들어 주면 되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얘도 똑같이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 그
그 다음에 뒤에만 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도 맵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오버로딩은 같은 타입은 안 되니까. 물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신 다음에 얘는 맵으로 받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맵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맵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오브젝트 쓰시든지 어차피 받아오는 건 다 스트링이라서 뭐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맵을 쓰시면 얘는 못 받아와요. 얘는 그냥 안 되고 얘는 반드시 여기다가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리스트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맵을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찍어줄게요. 자, 맵을 통해서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그 다음에 맵을 통해서 뷰에 화면의 네임을 키로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자동으로 바인딩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인딩법이 굉장히 편해지죠. 근데 스프링을 사용하면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바 때 흡변환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학습을 명확하게 하신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인설트 맵이고요. 이거는 인터페이스가 잘못돼서 그렇죠. 왜냐면 인터페이스가 저희가 뭘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저희는 요것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다 만들어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인터페이스 모델에 들어가시면 여기 인터페이스 뭐가 있어요? 서비스가 있고 다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잘못 달라져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타입을 오브젝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도 오브젝트로 바꾸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타입들이 부모의 타입이니까, 그죠? 슈퍼클래스의 타입이니까 그러니까 다 받아주겠죠. 그 다음에 받아서 처리하는 거는 마바티스에서는 어차피 받아서 그 형태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저희 컨트롤러에서 오류가 살포시 사라졌을 거고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다 처리됐으니까 화면에서 다시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여기 이름을 안 바꿨네요. 화면에서 어디 갔냐? 내 리스트. 리스트에서 여기에서 맵 방식으로 자바.util.map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서 이렇게 돌아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바뀌었으니까 전송 한 번만 눌러보죠. 이름 좀 바꿀까요? 금요일 날씨 추움, 날씨 추움, 영하 마이너스 15도, 주말에도 추워, 겨울이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전송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건 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를 바꾸면 걔와 연관된 애들을 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코드 치는 걸 보시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고 에러가 뜨면은 그 다음 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내가 작성을 하고 뭔가를 수정하고 혹은 한다면 그 다음이 뭔지 혹은 그 전에 내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얘가 영향을 받는 애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도 뭘로 바꾸면 돼요? 오브젝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저희가 인터페이스 다오랑 인터페이스를 다 바꿨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안 열어놨던 인터페이스 인풀도 똑같이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건데, 그래도 코드가 조금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단순하지만 조금 실수죠. 사실 실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로드가 되면, 자, 화면에 다시 가셔서 뒤로 가신 후에 리플래시 눌러주시고, 아이고, 리플래시 누르면 지워지잖아. 아유, 날씨 추워.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기온 마이너스 25도, 25도군요. 25도가 아니라. 주말에도 추워. 자, 그 다음에 전송 눌러주시면 되고, 지금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오브젝트로 작업을 하게 되면 편하긴 해요. 근데 뭐요? 다른 사람의 개발자가 어떤 타입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사실 이런 코드면은 사실은 저는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냥 맵만 다시 처리한다거나 DTO 만들을 따로따로 메서드를 그냥 처리하고 이렇게 하나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죠? 하나의 메소드로 다 실행시키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타입이 명확해서 나중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다음에 개발할 때 더 필요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취향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맵으로도 좀 다 봤고요.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좀 처리를 해볼게요. 자,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해도 뭐 그렇게 과함이 아니지만 여기다가 한번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방금 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파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화면에서 요청한 값을 처리해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뭔가 여러분들 의역으로 한다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뭔가를 변경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바인딩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름이 객체가 있다면 세터를 자동으로 호출해 준다든지, 그렇게 값들을 변경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사용 방식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써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맵이라고 사용하시거나 혹은 뭐 리스트라고 사용해서 전달받은 값을 해당 객체로 변경해 주는 거죠. 해당으로 이제 생성해 주는 거죠. 생성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저런 경우도 있는데 리퀘스트 파람 쓰신 다음에 쓰려나 되겠다. 자, 리퀘스트 파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밸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화면의 이름, 화면의 네임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의 네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컴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널이거나 혹은 뭐 1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거나 타입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스트링, 그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보시는 요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뭐 개발자가 다르거나 사용자가 딱 달라서 화면에서 전달하는 폼 요소의 네임이 전달 담기는 매핑되는 변수와 이름이 같다면 변수명과 같다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하면 되지만 지금처럼 화면의 네임과 그 다음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명이 다른 경우는 뭘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리퀘스트 파람을 통해서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는 요 얘기가 지금 저희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똑같이 또 갖고 와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화면에서 전달을 했어. 화면에서 뭐 전달할 때 전달하는 변수가 아니지. 전달하는 폼 요소의 네임이 없어. 뭐 계실 수도 있죠. 요소가 없다면 초기 값을 선언하죠. 초기 없다면 오류를 발생시켜요. 지금은 스트링으로 받으면 사실 문제되진 않죠. 왜냐면 스트링은 널로 되니까. 하지만 객체예요. 객체를 넘겨받았는데 없어. 그럼 뭐예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특히 인트 같은 경우에 되게 많죠. 인트는 어떻게 돼요? 널이면 널로 받아오겠지만 인트는 숫자라는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트를 파생토로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널로 들어오면 널을 0으로 치환시켜주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캐스팅 오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거 보여드리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켜요. 스트링 문자를 빼고요. 그럼 문자를 빼고 스트링 빼고 스트링 말고요. 스트링 제외하고 스트링 무조건 받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는 거야? 디폴트 밸류라는 걸 통해서 없을 경우에 초기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기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폴트 밸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에서는 이렇게 좀 보내주도록 할게요. 저희가 JSP에서는 여기 들어가셔서 필드셋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자, 레전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는 이거 이렇게 안 내려가냐? 골뱅이 리퀘스트 QUEST 파람. 자, 리퀘스트 파람을 통한 전송 이름과 그다음에 뭐다? 사용 변수명을 처리하고요. 변수를 변경하여 처리하고 처리. 요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의 오류 처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폼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액션은 점 슬러시, 그 다음에 인설트로 하면 될까? 슬러시, 그 다음에 파람 골뱅이 하면 쓰면 안 되잖아. 파라미터,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하나 해주시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점2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저희 그냥 포스트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풋으로 위에 있는 거 갖고 와서 그냥 사용을 하면 지적을 하니까 인풋. 그 다음에 타입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타입은 A, B, C만 해볼 건데요. 그 다음에 받는 값은 A, B, D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없는 값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4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거는 서브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임을 얘는 A, 그 다음에 네임을 B, 네임을 C. 이런 경우 있잖아. 왜냐면 개발자가 달라질 경우, 아니면 서로 전당이 잘 안 맞을 때, 그럴 때 뭐 이름을 다 바꾸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신 다음에 얘는 전송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값을 대륙의 한파 됐고요. 그 다음에 밸류 새로운 추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밸류 해주시고, 숫자도 한번 넣어보긴 해야 되겠다. 숫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캐스팅 저쪽에서 하면 되니까. 오늘은 아침에 많이 춥고 저녁에 덜 춥습니다. 자,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BR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저 페이징 같은 거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해요. 잘 보세요. 우리 페이징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스트링 값이 널이라면 처리한 다음에 걔를 다시 파라미터 2를 담아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널이 아니라면 어떻게 했어요? 받은 다음에 리퀘스트.get 파라미터를 받아주고 걔가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입수.파서 인도로 변경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되게 복잡하죠. 많이 들어가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라미터 네임이라고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퍼블릭, 그 다음에 스트링, 자, 보이드 아니야, 스트링을 하자. 스트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네임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턴은 위에 있는 거 그냥 리다이렉트로 그냥 보내줄게요. 요거는 할 건 아니라서 리다이렉트로 그냥 셀렉트 보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포스트 매핑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밸류는 아까쯤에 복사를 해왔죠 제가? 아니네. 파람 네임 점2겠죠? 슬러시 파람 네임 점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습니다. 할 건 없고, 여기 밑에다가 하나씩 작업해드리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저희가 그냥 못 받아요. 원래는 받는다고 치면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거부터 출력해 볼게요. 자, 스트링 한 다음에 바로 지울 거예요. 스트링 A라고 받으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끝납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하나 찍어 볼게요. 로그.info. 그 다음에 웰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라미터 네임 파라 도뱅이 리퀘스트 파람 그 다음에 이름 변경할 받기 네임인데 잠깐만 이름이라고 적네요. 네임 변경할 받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출력을 쭉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점 인포 해주시고 저렇게 A로 받을 수는 있어요. A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신 다음에 여기 A 한번 출력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에서 그대로 대륙의 한파 전송 이렇게 해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 갔냐? 지금 돈 거야? 지금 돌았네요. 다시 눌러야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셀렉트는 다시 호출됐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어딨냐 여기 대륙의 한파 찍힌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네임이라면 이렇게 쉽게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셋이든 뭐 맵이든 상관없는데 근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 변수명을 변경하거나 그죠? 이런 경우 꽤 많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저희는 어떻게 사용하고 싶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A를 ID로 바꾸고 B를 타이틀로 바꾸고 이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콤마 찍으시고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 컨텐츠는 필수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값이 아시면 또 널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되게 복잡해져요. 물론 다이나믹컬에서 다 처리를 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널이 안 들어갔었어. 왠 줄 알아요? 화면에 컨텐츠란 이름이 있잖아. 근데 너무 오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했을 때 그걸 했잖아. 근데 저희 막 그때 제가 연산으로 잘못해가지고 이퀄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혹은 뭐예요? 없는 애들도 처리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도 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 뭐 디폴트 값 넣어주면 되게 편하잖아. 비교 대상이 널이 아니니까 되게 편하죠. 뭐 1이래. 뭐 특수문자 같은 거 하나 넣어놨으면 비교가 되게 쉬워지죠. 문자열 비교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value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링 너는 ID로 사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ID로 변경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리퀘스트 파람 해주시고 똑같이 value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라고 되는 스트링 타이틀로 변경해서 우리는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그 다음에 해주신 다음에 value 해주시고 C는 컨텐츠란 이름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죠. 자 여기다가 변경된 편수명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한번 하셔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고 ID,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장 누르시고 되셨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는 좀 지울게요. 왜냐면 쿼리가 계속해서 셀렉트가 호출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얘는 4041로 요거 지우면 그냥 4041로 들 거잖아요. 그냥 4041로 그냥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return null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404로 처리되나 제로 처리되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저건 아니니까 이동 흐름은 가르쳐 드렸어서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저장 누르신 다음에 화면에서 그대로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4041로 발생했을 거고요. 밑에 로그 맨 마지막 줄 보시면요 이렇게 변경되어서 A는 여기 갖고 와서 ID 그 다음에 B는 타이틀 C는 컨텐트 이렇게 갖고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슉슉슉슉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골뱅이 리퀘스트인데요. 우리가 페이징을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약에 밸류를 받았어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똑같이 쓰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다 페이지라고 쓰셨고 그 다음에 페이지? 그래 페이지였죠. 저희 인트라고 쓰고 여기다 페이지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조 타입을 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참조 타입 너를 들어와도 되잖아. 근데 인트는 어떻게 돼요?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반드시 숫자여야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시거나 하실 때 롱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인티저로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챔피언 타입은 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널이 제일 문제니까 널 포인트 exception이 제일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처리를 하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안 보냈어. 화면에서 한 번에서 안 보냈어. 자, 가볼게요. 어떠한 게 발생을 하는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화면에서 리로드 되셨으면 그냥 전송 그냥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565가 400으로 바뀌었죠. 그죠? 400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400은 처음 보시는데, 자, 요청될 때 화면에서 페이지라는 아이가 파라미터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인트로 맞죠? 근데 쟤를 스트링으로 한번 스트링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자, 스트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뒤로 가셨다가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페이지, string is not present 라고 해서 계속 뜨게 되죠. 뭐요? 화면에 있는 값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화면에서 값을 넘기지 않았잖아. 그럼 얘는 너를 체크해서 너를 입력돼야 되는데 그게 싫다. 가르쳐주는 거죠. 객체를 말씀드렸죠. 값이 있어야 객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값이 없으니까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디폴트 밸류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뭐 그냥 이대로 쓸게요. 자, 컴마 찍으시고, 자,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자, 저런 것들이 있죠. required라는 게 있고요. required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디폴트 밸류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있죠? 자, 그러면 디폴트 밸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전 디폴트 밸류를 넣고, 자, 여기다가 투컴테이션을 하시고, 자, 널이라는 애를 한번 넣어볼까요? 널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볼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를 따로 찍을게요. 로그.info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지, 요청이 없는 페이지의 값 처리, 페이지의 값 처리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페이지 점 하신 다음에 랭스를 한번 해볼까요? 랭스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값도 한번 길이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값도 넣죠. 뭐 어차피 두 개 찍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우리한테. 자, 여기다가 페이지도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화면으로 가셔서 뒤로 가기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전송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뭐예요? 아, JSP 떴죠? 그럼 뭐예요? 처리가 됐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이세요? 4라고 뜨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널이라는 값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스프링이사나 이버셔널 컨트롤이기 때문에 널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거? 오토와이어가 할 때도 널이 안 됐었죠. 오토와이어를 때부터 널이라고 하는 객체가 없다면 아예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실행이. 맞죠? 왜냐면 널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널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널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와서 네 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뭐예요? 글자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1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페이지의 값이 1이란 값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뭐예요? 1로 값을 출력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간단한 얘기니까 실행만 시켜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로드 되고 나서 1이라고 하는 값이 찍히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문자 열이죠. 숫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얘를 인트로 바꿔볼게요. 인트. 자, 인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화면에서 클릭.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요. 네임 어디 갔냐? 네임. 여기서 보셔야 되겠네. 여기요. 여기에 오류가 된 거를 싹 고쳐주시면 페이지를 그냥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로드가 완료가 되면, 로드 언제 완료되냐? 저장 눌렀잖아. 로드 돼야지. 자, 로드가 되면 다시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이렇게 페이지가 잘 전송돼서 일일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요. 디폴트 값을 저기다 적을 때, 여러분들이 디폴트 값 지금 투커테이션 1로 적었잖아요. 네, 저기다가 숫자 1을 적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입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 자동으로 얘가 있으면 파서 인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까요? 자, 골뱅이, 그 다음에 리퀘스트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뭐라고 쓸까? 밸류는 툭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체크라고 하는 애를 그냥 받도록 하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럼 체크 값도 똑같이 되겠죠? 체크 값도 똑같이 되는데 컴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quired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각각 required를 쓰시고 불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 올리신 다음에 required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required 설명이 요거를 복사하셔서 우리는 영어가 힘드니 챗GPT에게 사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사용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로우 코딩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예시도 보여줘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명이 파라미터의 필수값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건데요. 만약에 필수값이에요. 자, 필수 옵션, 그러니까 true로, 기본값은 true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수값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청에 파라미터가 없으면 예외를 발생합니다. 근데 폴스로 만들면 뭐예요? 요청 파라미터가 없을 때 널이 반환됩니다. 디폴트 제공하면 자동으로 폴스로 설정되어 널이 반환됩니다.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 밸류를 제공하면 자동으로 폴스로 설정돼서 널값이 반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이상하긴 하죠, 그죠? 왜냐면은 디폴트 밸류는 말 그대로 디폴트 밸류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쟤는 체크, 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값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required는 어디서 썼냐면 오토와이어드 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토와이어드 때 얘가 옆에다가 required를 폴스로 만들게 되면은 이 오토와이어드는 있으면, 타입이 있으면 받지만 아니다라고 하면 주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요. 자, 이렇게 아이고 파이썬으로 나오네. 자바라고 안 적었더니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require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false라고 한번 해볼까요? false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true false니까 그냥 false죠. false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체크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그 info 그 다음에 투코테이션 하시고 요청이 없는 체크의 보다 required 처리, 요거는 디폴트 밸류 값 처리고요. 요거 디폴트 밸류 값이고요. 처리해 주시면 됐고요. 값 처리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컴마 찍으시고 체크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로드가 되기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자, 로드가 되면 그대로 뒤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없다고 떴습니다. 아까 치면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널이라는 값이 찍힌 걸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치면은 어떻게든 널이 안 찍혔잖아. 왜냐면 무조건 값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스프링의 로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한다는 개념인데 저희 required를 폴스로 만들게 되면 이 값은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해서 저렇게 널로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품을 통해서 로직을 처리한다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디폴트 밸류랑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상하게 쓰지 마세요. 알겠죠? required를 true로 만들고 디폴트 밸류를 사용하고 어차피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디폴트 밸류가 뭘 갖고요? required를 거꾸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하셔서 사용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된다 라고 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값들은 다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자, 저희가 주소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소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만 보여드리고, 저희가 간단히 보여드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요번에는 필드셋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레전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골뱅이 패스 밸리어블입니다. 골뱅이 패스 밸리어블 뭐지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시도도 안 했어요. 밸리어블스를 통해서 주소를 변수값 값으로 만들어 처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면 이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어제 인덱싱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덱싱 똑같이 가능해요. 자, 여기다가 폼으로 그냥 하나 만들도록 하죠. 폼으로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액션을 점 슬러시, 그 다음에 컴 슬러시, 그 다음에 min 슬러시, edu 슬러시, 그 다음에 유저 슬러시, 그 다음에 패스 밸리어블 .to라고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냥 get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nput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입은 그냥 서브밋으로 처리해야지만 저게 동작이 되니까 서브밋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는 주소에서 파라미터 처리. 자, 요거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만큼이 인덱싱이 될 건데, 저희는 인덱싱을 지금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컨트롤러 또 만들기가 좀 그래서, 자, 보드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자, 이번에도 똑같이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입력할 건 아니니까 저거 그냥 리다이렉트 넣어주도록 하죠. 여기는 패스 밸리어블 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리턴은 똑같이 골뱅이 겟 매핑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밸류 써주시고, 방금 전에 복사해왔던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은 위에 있었던 리다이렉트 셀렉트 보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로그가 간단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주소에서 갖고 올 거니까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저희가 유저라는 화면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좀 나중에 바꿔줄게요. 자, 유저라는 애를 이렇게 블레스 가로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는 골뱅이 패스 밸리어블이라는 애를 하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할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밸류 하신 다음에 나는 유저라는 애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해서 유저를 지정해 주시고, 여기다가 스트링을 패스라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예요? 똑같이 저희가 만든 것처럼 패스라는 변수에다가 저 유저라는 값이 그냥 담겨요. 유저라는 글자가. 그 다음에 로그 해주시고, 인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웰컴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골뱅이 패스 밸리어블을 통한 주소에서 값 추출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후에 컴마, 그 다음에 패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요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면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배웠던 거죠. 슬러시 여기다가 패스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컨캐트네이션으로 패스 하신 다음에 밸리어블 패스 밸리어블 JSP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주소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웹 인프에 그 다음에 웹 인프의 슬러시에 뷰스에 슬러시, 그 다음에 지금 있었던 게 유저니까 유저,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패스 밸리어블 .jsp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끝내 보도록 하죠. 자, 패스 밸리어블 만들어 줄 건데 유저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뷰스에 들어가셔서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폴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 밸리어블이라고 하는 JSP를 여기다가 요거의 이름을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new JSP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 밸리어블 .jsp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여기다가는 H2로 자 패스 밸리어블을 통해서 패스 골뱅이 그 다음에 패스 밸리어블을 통한 화면 통한 주소의 값 추출 후 이동한 페이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이번 동영상은 이걸로 끊어갈 겁니다. 자, 화면 눌러주시면 되고 뒤로 가신 다음에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마지막 줄에 이렇게 주소 파랍 처리라고 하는 애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앵커 태그를 하나 좀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A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 A 태그에다가 이동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href로 첫 번째 페이지를 그냥 한번 요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홈으로 할까? 뭐 상관없겠지? 우리가 매핑되어 있는 그래도 기본으로 가는 애가 누구였더라? 홈.2군요. 홈.2 좀 이따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만들었던 유저 밸리어블에서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되셨죠? 여기 홈.2 주소 보이세요? 슬러시의 주소. 네, 바뀌었죠?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날 루트 컨텍스트만 사용했으니까 기본이 루트 컨텍스트였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hub.edu의 유저가 루트 컨텍스트로 지금 잡고 있죠.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누르시면 네, 이렇게 돼요. 지금 위에 주소 보세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동할 때는 뭘 사용해요? request.get 리얼 패스 있잖아요. get 컨텍스트의 리얼 패스 있잖아요.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을 만약 해주신다면 자,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실 때 여기다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앵커 태그를 작성을 하셨을 때 그냥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얘의 기준으로 점슬러시, 우리 배웠던 거죠. 점슬러시기 때문에 그 폴더 위치,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이동하는 아이가 작업이 됐을 때는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를 좀 작업하셔야 돼요. 컨텍스트 패스로 작업하면 뭐예요? 얘 이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걔가 루트 컨텍스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첫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찍어놨는데요. 요게 URI고요. 그 다음에 요게 URL이고 그 다음에 요게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해서 컨텍스트 패스라든지 그리고 했던 겁니다. 자바 쪽에서도 하고 저희 필터 쪽에서도 했던 거라서 그래서 그냥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기본 객체 기억나시죠? JSP는 리퀘스트라는 객체 있는데 리퀘스트에서 갖고 오는 값이 아니고 페이지 컨텍스트 이름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컨텍스트 점 하고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홈으로 이동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홈으로 이동하기로 되기가 되고, 자,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 폴더 구조가 나눠졌으면 바로 호출하실 때 점프는 상관이 없습니다. 점프는 끝나는 애가 점프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만약 페이지로 작업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는 걔가 호출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뭐 그 헤더를 만들 때 첫 페이지를 무조건 가게 여러분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점프를 안 사용하고 그냥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진 않는데 그냥 패스 밸리어블을 많이 사용하지 얘를 사용하진 않는데 혹시나 MVC로 만들게 되면은 로고라든지 아니면 홈으로 가게 만들기 그럴 때는 이렇게 컨텍스트 주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수업할 때 저희는 그냥 만드니까 여기다 그냥 아까 하신 것처럼 점슬러시를 넣어요.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페이지에 무조건 헤더를 찾아요. 첫 번째 페이지를 찾기 때문에 아까쯤에 있었던 com.me.edu의 JSP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컨텍스트를 갖고 오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도 주시고 화면을 이동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주소가 이제 바뀌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작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한번 해봤습니다.